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엄마들 대상으로 여태까지 강의하고 코칭하고 해왔었고, 4월 참가자 모집을 어제 시작했는데, 박사님이 이제 그 가격 전략을 제가 공부를 하고 나서, 그 와디즈에서 이번에 EMBA 하셨던 그 가격 전략을 제가 좀 벤치마킹을 해서 설계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건 4월 1일 프로그램 시작이니까 한 2주 정도가 남았는데,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이 추가 참가자 모집에 어떻게 액션을 쓸 것인가, 에너지를 쓸 것인가인데, 제가 생각한 건 현재 크게 두 가지예요. 맘카페에 홍보를 하는 거가 한 가지고, 그과 관련해서 이제 소개를 통해서 바이럴 업체를 미팅을 하고 있는데, 조금 작은 데들은 뭐 2주일에 뭐 20만 원, 30만 원 이런 식으로 투자가 좀 필요한 상황이고, 그래서 한 대여섯 군데 하면 150에서 200 정도 투자가 필요한 상황인데, 그거 한 가지를 생각했고, 두 번째는 기존의 멤버들에게 이제 소개를 요청하는 건데, 지금 소개를 해주신 분들도 꽤 많긴 한데, 사실 그냥 자발적으로 해주시는 거지, 저희가 어떤 정책을 썼던 거는 지지난달에 한 번 소개해 주시면 소개받은 분에게 10,000원, 소개해 주신 분에게 10,000원 이렇게 할인을 해드린다 이렇게 썼는데 별로 효과는 신통치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후자가 더 좋은데 어떻게 소개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을지 현재 잘 모르겠어서 그걸 좀 여쭤보고 싶고, 비용을 투자해서라도 맘카페의 광고, 뭐 배너 광고 같은 걸 하는 게 좋을지 그것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질문 주신 내용은 아주 복합적인 내용이라서 한 번에 뭐라고 답변 드리기가 넉넉한 내용이 아닙니다. 기존 고객을 통해서 추천 제도를 시행했는데 조금 더 자발적으로 더 할 수 있는 모드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은데, 제품에 따라서 추천 프로그램이 먹히는 경우가 있고 잘 안 먹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잘 먹히느냐, 그 제품에 대한 개인적인 만족도가 매우 높으면 저는 저절로 벌어지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중간계는 제가 지금 오랜 동안 해왔습니다만 저는 광고 이런 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와티즈 하기 이전에 중간계를 그 광고나 이런 걸 보신 경험이 아마 없으실 거예요. 저는 페북도 안 했어요. 페북도 지금 뭐 오랜만에 다시 계정을 이제 열었을 정도로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성과가 나면 그 성과가 난 분들이 자기랑 비슷한 고민을 한 사람들에게 추천을 해주죠. 이건 매우 좋은 절차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냐?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나만 알고 싶지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기 싫은 경우가 있어요. 또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자기의 정체성에 안 맞는다고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외국으로 유학생들을 보내주는 이런 거 하시는 분이 제 수업을 들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탑 레벨에 있는 분들의 자녀분들을 미국 대학에 유학을 보내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그야말로 뭐 스카이캐슬인데죠. 그래서 뭐 제가 이름만 대면 다 아실 만한 분들의 자녀분들이 미국으로 많이 갔거든요. 성과도 너무 좋고 너무 고마워해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우리 애가 이런 코칭을 받아서 유학 갔다라는 사실을 알리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자기만 알라 그래요. 그래서 이 구전이 많이 안 돼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은 비슷한 류의 고민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성향이 높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제가 김지혜님한테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왜 구전이 프로그램을 돌렸는데 안 돌아가는가? 그것에 대한 이유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 안 됐을까요? 한번 의견을 줘봐 보시죠.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저희가 피드백을 다 조사를 하는데 네. 해줬던 이야기 중에 하나는, 제가 하는 프로그램은 매일 과제를 제출하게 돼 있어요. 빡세다 의견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뭐 감정이나 이런 내면적인 걸 다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뭐 이런 걸 힘들어하고 이런 약한 모습을 갖는 것이 내 지인이라도 보는 것이 좀 노출이 꺼려진다. 크게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이유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스카이캐슬 하시는 분이랑 비슷한 거지. 우리 아이가 나를 닮아서 실력이 좋아서, 이게 머리가 좋아서 미국의 명문대에 갔어야 되는데 이런 코칭을 받아서 미국 명문대에 갔다라는 거는 나의 정체성이랑 안 맞아. 이거는 내가 얘기하면 내가 창피한 거야. 그래서 안 하는 거죠. 똑같이 여기도 내가 이런 코칭을 받아서 내 정서적인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것은 내가 완벽하지 못하다라는 것의 증거이니까 이것을 알리고 싶지 않아. 이게 되는 거죠. 상담 심리학, 뭐 이상 심리학 이런 거 이제 많이 하시면은 갖고 있는 이런 그 멘트에 이렇게 좀 약간 그 특징이 있으신데, 그런 특징을 지금 저한테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전형적인 지금 선생님 모드를 쓰고 계세요. 선생님 모드를 쓰고 있으면은 어떤 사람이 선생님 앞에 나서는 거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인데 친구 같은 모습이 돼야지. 지금 뭐 저랑 얘기하시면서 혹시 잘 전달이 될라나 아니면 좀 미스가 날라나 제가 염려는 됩니다만, 저는 저랑 수업하시는 분들에게 약간 좀 덜 떨어진 선생님의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제가 좀 노력을 많이 해요.
뭐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지만 제가 실수를 하거나 뭐 인간적으로 좀 모자라 보이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럼 그것을 다 공개합니다. 그날의 에피소드, 그날의 실수, 아우 내가 진짜 이게 먹고 살기도 힘든 놈인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밥은 먹고 삽니다. 이 참 하늘이 나를 도우셨어요. 뭐 이렇게 해줘야지 들으시는 분들이 좀 인간적으로 편안함도 느끼시고 이런 일이 다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1번, 빡세게 한다라는 말은 그런 코칭 비즈니스에서는 매우 좋지 않다. 김지혜님이 코치로서 가르치는 입장에 있으니까 빡센 것에 대한 관점을 가져가시는 거지, 김지혜님이 누구를 만나서 배우려고 하는데 그 선생님이 김지혜님을 빡세게 하면은 하고 싶겠습니까? 아유, 내가 거지 같은 놈이고 그만두고 만다. 이렇게 할 것 같습니까? 사람은 어떤 순간이 돼도 꾸중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요즘 아이들한테 꾸중 한번 해봐 보십시오. 난리 납니다. 하물며 성인들한테 빡세게 한다라는 것을 주된 정서로 가져가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하다. 안 쓰시는 게 좋겠다. 이거고. 두 번째로는 정서적인 문제를 사람들이 자기가 안고 있다는 걸 보이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 그 문제를 정서적인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다 갖고 있는 정서상의 감기, 감정상의 감기와도 같은 것. 이런 관점으로 감기 걸리면 뜨거운 보리차 먹고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보리차 마시듯이 여기에 접근할 수 있는 개념으로 오신 분들에게 기억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김지혜님이랑 지금 오늘 짧게 얘기한 거지만 그 코칭 센터의 개념이 편안해졌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마음 먹고 가는 곳이 아니라 심심하면 가는 곳이 돼야 된다. 마음 먹고 가는 곳은 사람이 잘 안 모여요. 심심하면 가야지 돼, 심심하면. 제가 만화방에 자주 가거든요. 만화방에 저는 심심하면 가요. 저는 심심하다고 학교에 안 가요. 그러니까 만화방처럼 이렇게 편안한 곳으로 내려가시는 관점을 가지시면은 부전은 저절로 벌어질 거고, 그때 사소한 이벤트를 걸면 더 많이 환호하게 될 거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마지막 레슨, 선생님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버리셨어요. 쌤이 뭐가 좋아? 그냥 뭐 친구처럼, 뭐 아저씨처럼, 가이드처럼, 안내자처럼 이게 더 좋잖아요. 선생님이라고 하는 것의 무게를 가져갈 필요가 없다. 이제는 훨씬 더 좋은 구전이 벌어질 거예요. 되셨죠?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